마켓7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마켓7 저희가 오늘 예고로 주제를 살짝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자세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조선주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조선주가 올해 상반기에 시장 안에서 참 핫했었던 섹터였는데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주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약세로 전환이 됐었던 배경이 뭘까요? 네, 뭐 아무래도 크게 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한 2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수주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후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철강이죠. 이 후판 가격이 올 하반기에만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조선사들은 2분기에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 손실이 무려 1조 원 이상 발생을 했고 한국조선해양도 영업 손실이 약 한 8,900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 수주 피크아웃 우려도 있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컨테이너선 수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수주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당장 2분기에만 충당금을 쌓고 이렇게 뭐 지나가면 괜찮겠지만 최근의 수주들도 이게 과연 흑자 수주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후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수주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수주 피크아웃, 근데 이제 어제 또 수주와 관련된 공시들이 나오면서 강한 네네네. 상승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수주는 우리가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현대중공업이 어제 중동 지역 선주로부터 석유화학 운반선이죠. 내척을 수주를 했는데 약 한 3,820억 원 정도 네.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버뮤다 지역의 선사로부터 약 9,7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시가 다 나온 내용이고 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그 셔틀뱅커 7척 수주하면서 일주일 사이에만 거의 한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8월에 올해 수주 목표를 다 달성을 했지만 4분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5개 조선사들은 2023년까지 모두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2024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 이제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주 소식이 최근에 잇따라서 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판 가격의 상승이 하반기 들어서 조선사들의 주가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는데 네. 이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근데 성가는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성가는 오르는데 후판 가격은 또 오르고 이게 어떤 게 더 큰 폭으로 오르는지에 따라서 네네네네.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예, 뭐 네. 역시 예리하시네요. 네. 이게 아마 오는 시간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조선사들 뭐 수주 많이 한 건 알겠는데 네.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수주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의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후판은 전체 선박의 원가에서 약 한 20% 정도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후판이 약 한 60% 정도 올랐다고 치면은 선박 전체의 원가는 뭐 한 10%에서 12% 사이 이 정도 올랐겠죠.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이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검정색 선이 후반 가격의 그 선박 원가 영향인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가가 후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서 약간 적자 수주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부진을 했고 하지만 최근에는 성가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클락슨의 신조선가 지수를 보시면은 약 한 16% 정도 올랐고요. VLCC 같은 경우에도 약 19% 그리고
해운 조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가장 발주가 좋은 컨테이너선은 무려 29%나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도 이제는 돈이 되는 수주가 아닌가 하는 그 시장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조선주로 주제를 잡았는데, 요즘에 시청자분들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네네. 벌써부터 댓글로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후판은 6개월 선 반영 가격 결정을 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고, 선가가 올랐다. 원가 비용을 어느 정도 전가한 거니 향후에 이익 마진은 향상이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언제쯤 그러면 조선사들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걸까요? 네, 뭐 후판 가격이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초에 나온 그 수주들은 뭐 적자 또는 뭐 BEP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성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수주한 선박들은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을 인도하는 시점인 한 2023년쯤에는 네. 뭐 약간 재무 구조가 안 좋은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들은 뭐 내년쯤이면은 이제 좀 그 흑자 전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네. 실적이 나왔고 컨테이너선 발주 폭발로 이어지기는 했는데 이러한 발주들 덕분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까지 일감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이클이 지나게 된다면 네. 조선사들은 다시 도크가 비는 건 아닌지 이것도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내년에 갑자기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운사들이 워낙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뭐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법인세 내고 배당하고 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네. 이익이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내년에 만약에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급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자랑이죠. 그 친환경 선박 수요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크가 비는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이 전기차로 변환이 됐듯이 뭐 자동차의 1.5만 대 분량의 그 매연을 내뿜는 선박도 지금 LNG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교체가 되는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뭐 지겨운 말씀이겠지만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그 친환경 선박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환경 쪽에서 네.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차세대 선박으로 LNG선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고요. 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네. LNG 운반선 및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선박유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한 20%에서 30% 가량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뭐 황산화물도 한 99%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암모니아나 수소, 메탄올 같이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선박의 발주도 뭐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 선박들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강화된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LNG 선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독보적인 LNG 저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LNG선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 5년간 그 LNG 수주선 그 수주율만 보시더라도 최소 70% 이상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져왔고요. 올해 상반기 내용을 보시면은 46척 중에 45척을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98%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그 압도적인 수주를 보여주면서 그 기술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선주 얘기를 하니까 미래부터 조선주에 관심을 가진 시청자분도 계시고 어휴라고 한숨 쉬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조선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제 모처럼 이제 좀 네네. 강하게 반등을 했으니까 네. 시장에서 우리가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온 걸까요? 네, 뭐 네. 그 일단은 이번 2분기 때 그 충당금을 대규모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3분기 실적부터는 조금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뭐 현대중공업 지주에 있는 자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도 점차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후판 가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조선가 지수를 살펴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존재하는 조선주들 가운데 네. PB님이 좀 네네네. 탑픽으로 보이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조선주들이 모두 네. 적자 상태고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 재무 구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좀 현대중공업 지주에 있는 자회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금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형 선박들에서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뭐 앞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뭐 2023년쯤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미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인 2022년부터 좀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성과 상승들이 당장 내년부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미포조선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눈에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또 현대미포조선 11%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선을 현대미포조선에 또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네, 뭐 네. 조선 업장에서도 아무래도 탈탄소는 그 피할 수 없는 화두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LNG선을 뛰어넘어서 뭐 메탄올이나 뭐 암모니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머스크랑 그 현대미포조선이 끊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머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선사이고 뭐 세계의 어떤 뭐 선박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운임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도 이렇게 탈탄소 조선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수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하나씩 들어보고 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우리가 또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내년 예상 실적은 매출 한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80억 네.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3년에는 매출 4.5조 원, 영업이익 2,440억 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수주를 많이 했고 높은 성과가 최대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탑픽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캔디님이 현대미포조선은 리드 타임이 짧은 게 큰 장점인 것 같다라고 네네, 댓글 남겨주셨고 정확하시네요. 네. 장대양봉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의 현금 흐름이 좀 빠르긴 한 편이죠라고 네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어제 또 같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서도 한 종목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HSD 엔진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그 두산 엔진이죠. 그래서 이 선박용 엔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HSD 엔진을 주목하는 이유는 좀 심플합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예상 매출이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3분기까지 수주 금액만 9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연말까지 하면은 한 1.2조 원 정도 이렇게 수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현대미포조선이 좀 중형선이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짧아서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엔진도 조선사들의 그 암벽 공정 전에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반등이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는 어때요? HSD 엔진은? 주요 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에 있는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과 합병을 하게 된다면 엔진 발주를 현대중공업으로 물론 그럴 수는 넘기는 있죠.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세계 최대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서 그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독과점에 대한 반대가 좀 급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이 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막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조선업 슈퍼사이클에서 현대중공업 혼자서 엔진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조선사들도 웬만큼 수주를 했지만 그 엔진 공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런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한 8,500억, 영업이익 한 19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2023년에는 매출 한 9천억, 영업이익 한 430억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엔진 얘기를 해주셨는데 HSD 엔진, 추억의 두산 엔진이라고 또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선호도는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좀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조선주 쪽보다는 조선 기자재를 또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탑픽 종목을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조선주들의 대해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영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